그 중고 굴삭기를 고르는 데 있어서 아마 가장 먼저 이제 보게 되는 것이 아마 육안으로 요소를 좀 보게 될 것 같은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쪽 작업 장치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 본체가 되겠죠. 요 탑이 되는 요 탑 부분하고 하부 부분하고 세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작업 장치부터를 좀 보시게 되면, 뭐 작업 장치에서는 이제 외관으로, 육안으로 확인될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아닐까 싶네요. 그 각 실린더가 이제 3개 정도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각 실린더에 그 누유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 하고요. 그러니까 실린더 부분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붐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요소에 크랙이 간 부분들이 있나만 좀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냥 육안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꼼꼼히 이렇게 보시게 되면 되는데, 보시는 과정 중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본체하고 이 붐하고 연결 부위가 있는데, 보통 보시게 되면 그 뭐 장비마다는 좀 다르긴 한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여기 그 본체라 여기 붙는 요 부분은 그 주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일반 그 강판이 사용돼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가만히 이렇게 대부분 보시면 요렇게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이렇게 용접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시면 대부분 크랙이 가는 부분들은 요 용접 부위가 아니라 용접이 된 부분하고 그러니까 어떤 그 해당하는 용재들하고 붙은 부분에서 요 사이 부분들이 이제 크랙이 가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접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크랙 부분들을 좀 면밀히 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그 작업 장치다 보니까 흙이 많이 이물질 같은 게 묻기도 하고 그래서 잘 안 보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털고선 한번 자세히 이렇게 용접 부위들을 좀 한번 면밀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실린더 부분에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누유가 있는지를 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뭐 눈으로 봐도 금방 보이는 부분이니까 누유가 있는지 확인을 좀 해 보시고, 또 하나 좀 면밀히 보셔야 될 것들은, 지금 요새 나오는 장비들은 대부분 이 퀵클램프가 붙으면서, 원래는 장비는 이제 기본적으로 굴삭기는 암을 최대한으로 뻗어서 버켓을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안 닿게 되어 있는데, 이 그 퀵클램프가 달리면서 퀵클램프 길이만큼 길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뭐 최대한 안으로 구부려서 굽게 되면은 이 버켓 끝이 여기를 치게 되는 게 대부분 요즘 장비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붐 실린더가 요게 좀 이렇게 휘어지지 않았나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좀 자를 들고 있는데, 이게 육안으로 얼핏 봐도 많이 흰 장비들은 굉장히 많이 휜 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은 붐을 최대한 좀 이 로드를 많이 빼놓고 로드에다 이렇게 자를 대보셔서 요 자 사이가 틈새가 벌어지는지 그렇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그 버켓이라든지 이런 쪽 그 실린더에서 보시면 누유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스크래치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 기스 같은 게 난 거를 좀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쪽에 이제 어떤 그 상처가 나게 되면, 이 로드 쪽에 상처가 나게 되면 계속 이게 상하 운동을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 이 어떤 부식류라든지 이런 걸 좀 갉아먹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나중에는 이제 그 누유가 되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요 로드 부분에 상처가 없는지도 좀 면밀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음은 이 본체 부분을 보게 될 건데, 가장 먼저 좀 보셔야 될 거는 아마 그 유압류 누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그 MCV라고 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모든 관장하는 제일 중요한 이제 그 유압 핵심 그 부품이겠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호수들이 굉장히 많이 꽂혀 있는데, 그 MCV가 이제 그 위치가 장비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지금 보통 대부분의 장비 이제 발판 밑에 MCV가 달려 있죠. 이쪽에서 누유가 되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요렇게 지금 뭐 작업을 끝나고 들어온 장비긴 하지만 이 탑하고 하부하고 붙는 쪽에서 누유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본네트 옆쪽으로 해서 이렇게 누유가 있는지를 좀 기본적으로 먼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일반 분들이 가장 먼저 보시는데, 이제 이 찌그러진 부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장비가 어떤 이렇게 상처들을 입어서 찌그러지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가장 먼저 보실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이렇게 찌그러진 부분들은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찌그러진 상처가 보이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보닛을 떼서 이렇게 덴트가 좀 굉장히 쉽게 되는, 뭐 자동차처럼 그렇게 뭐 광을 내거나 이런 정도는 아닐 테니까,
굉장히 쉽게 뭐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지 않게 굉장히 쉽게 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재질들이 이제 이런 거는 뭐 FRP 계열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무슨 뭐 특수 플라스틱이라고 하던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게 찌그러지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보수를 뭐 덴트를 한다 그러나요? 보수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면밀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미니 장비급들은 보시게 되면 좁고 낮은 공간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캐노피라고 하죠. 저런 캐노피들이 있는데, 사용자분들이 이 캐노피를 절단을 해서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하게 많이 잘라 놓으신 장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역에 따라서 여기를 절단을 하게 되면 정기 검사가 안 되는 지역, 그게 뭐 지역의 어떤 주무관들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어떤 지역은 된다고도 하시고 안 된다고도 하시고 그렇지만, 요게 이제 절단을 해놓게 되면 나중에 검사가 좀 안 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중고차를 선택을 하실 때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캐노피 같은 경우는 이게 미니 장비들은 어디 이제 좁은 곳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게 많이 이렇게 부딪히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좀 휘거나 이런 것도 좀 면밀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부는 대략 뭐 그런 정도를 이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육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하부 쪽을 좀 보시도록 할 건데, 사실은 하부가 굉장히 좀 중요해요. 얘가 비용이 사실은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좀 하나씩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트랙을 좀 먼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트랙은 보통 철 트랙하고 뭐 이제 크게는 세 가지겠죠. 그러니까 휠 장비들이 있을 수 있을 테고, 바퀴로 된 장비들, 휠 장비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LC 장비들, 트랙으로 된 장비가 있는데, 스틸 트랙으로 해서 철로 된 애들이 있고, 요새 같은 경우 이렇게 고무로 된 애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로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는 고무로 된 건데, 고무 트랙하고 철 트랙하고는 조금 이렇게 봐셔야 될 포인트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무 트랙 같은 경우는 이제 파손 정도, 지금 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파손이 돼 있는데, 파손 정도를 좀 먼저 보셔야 되고요. 이제 하부에서는 고무 트랙에서는 뭐 여러 가지를 보시면 되죠. 일단 육안으로 얼핏 보시기에 지금 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상해 있는데, 어떤 뭐 이 타이어에다 뭐 트레이드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어떤 요런 볼록볼록 나오는 부분이 얼마나 닳았는지, 지금 뭐 전체적으로 뭐 찢어진 부분들이 없는지를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고무 트랙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금이 뭐 쭉 가서 찢어진 거가 보기에는 굉장히 흉할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어떤 작업상에 그렇게 큰 이렇게 뭐 결함이거나 그런 거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무라는 게 이런 또 엄청난 하중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는 좀 뾰족한 데를 다니다 보면 찢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이 고무 트랙 같은 경우는 찢어진다 해서 거기부터 찢어지는 거는 아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안에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제 뭐 이런 돌기들이 있어요. 쇠로 된 돌기들이 있고, 거기를 와이어가 이렇게 몇 가닥으로 감싸 있고, 거기를 고무로 이렇게 덮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겉에 고무가 조금 찢어졌다 해서 성능에 큰 지장이 있지는 않지만, 속에 와이어 같은 게 뭐 찢어졌거나 아니면 심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스프로켓이 하나씩 톱니가 물고 들어가고 쇳덩어리가 심금이 하나씩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게 혹시 빠져나와 있거나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얼마 사용을 못하고 그렇게 교환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 거는 좀 면밀히 보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고무 트랙 같은 경우가 지금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들이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은 이제 국내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일본에서 들어오는 제품들이 있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타이어를 보시면 타이어 요 안쪽이나 바깥쪽이나 해서 안쪽 어딘가를 살펴보시면 이 고무 트랙 재원들이 써져 있는 것하고 제조사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어디 건지 좀 잘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뭐 어디 게 좋고 나쁘다고 막 설명을 좀 딱 드리긴 좀 뭐할 것 같고요. 대부분 보시면 뭐 지금 국내산들이 아마 지금 뭐 많이들 끼시는 것 같은데, 국내산도 괜찮은 것 같고, 일본에서 들어오는 제품들도 괜찮긴 해서 조금 단가는 좀 비싼 편이고요. 중국산 같은 경우는 좀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 상품의 질이 편차가 굉장히 큰데, 어떤 경우는 굉장히 오래 쓰셨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경우는 뭐 교환을 한 지 3개월도 안 돼서 뭐 이렇게 버렸다는 분도 계시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제조사가 어디고, 중고 장비를 선택을 하실 때 이 트랙이 어디께 껴져 있는지는 한번 좀 면밀히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스틸 트랙인 것 같은 경우는 몇 가지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트랙 자체가 얼마나 사용을 했나를 좀 보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어떤 거를 보시면 되냐면, 얘네들이 이제 뭐 링크라 그러죠. 정확히 안에 얘네 슈판이라 그러고 링크라 그러는데, 링크들이 굉장히 계속 회전을 하면서 안에 새 핀이 있고, 그 핀을 감싸는 이제 뭐 하우징이 있고, 그런데 얘네들이 계속 마찰을 하면서 점점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트랙이 처음에는 요만했던 트랙이 계속 이렇게 속안에서 다르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트랙이 이렇게 좀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커진 정도를 어떤 걸로 보시면 되냐면, 이쪽에 보시면 이제 아이들러라 그러는데, 아이들러가 있고, 요 아이들러를 잡아주는 요 뭉치가 있죠. 이 사실은 지금 이 장비 같은 경우도 최초에 출고가 됐을 때는 요게 안으로 들어와서 얘네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장비 같은 경우는 한 지금 4년 정도를 사용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얘가 좀 튀어나와서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어떤 요 아이들을 잡고 있는 그 베어링 뭉치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트랙이 대략 어느 정도 달았구나, 요거를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장비가 이렇게 있다 그러시면 요거 튀어나온 정도를 보시고, 이 링크가 얼마나 달았는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링크를 한번 교환을 하게 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는 좀 면밀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이게 무조건 튀어나왔다고 많이 달았다고는 아니고요. 이 트랙 장력이 또 흐슨한데, 이게 트랙 장력을 좀 적게 주게 되면 얘가 좀 들어가면서 트랙 장력이 좀 흐슨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까지 그 트랙 장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좀 얼마나 튀어나왔는지를 좀 면밀히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얘네들은 이제 하부 롤러들이 있죠. 하부 롤러가 있고 상부 롤러가 있고, 그런데 이 롤러들이 안에 베어링이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어떤 부싱 타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장비를 지면에서 한쪽을 들어놓고 트랙이 이렇게 처진 상태에서 얘네들을 한 번씩 이렇게 흔들어 보시면 이게 하부 롤러들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에 이쪽에 보이시는 이제 스프로켓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또 얼마나 달았나를 좀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장비가 이제 주행을 하다 보면 쟤는 어쩔 수 없이 좀 닳게 돼요.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요런 볼트만 빼고 한번 교환을 하게 되면 되는데, 교환하는 게 생각보다는 이렇게 뭐 혼자 작업하기는 쉽지가 않아서 그것도 좀 비용이 들어갈 부분들이 되니까, 그런 것도 좀 면밀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제 03급인데, 얘네들은 이제 중고 장비를 보시다 보면 3판용으로 나온 차들이 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3판용 같은 경우는 나와서 요런 쪽 부분에다가 사각 형태 키라 그러죠,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용접을 해서 달아놓은 차들도 있을 수 있고, 이 링크 자체를 어떤 도자 링크라 그러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것들로 해서 좀 바꿔놓은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장비를 한번 중고를 이제 사왔던 것 중에, 이쪽에 사각 키들이 이렇게 길게 용접이 되어 있던 차를 사와서 일반적인 일을 하려니까 이런 시멘트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좀 갉아먹어서 조금 이런 흙이 아닌 다른 지형에서는 좀 운행하기가 좀 굉장히 불편했던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기가 어떤 일을 많이 하시게 되는지 환경을 좀 잘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슈판이라고 하는데, 이 슈판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열 처리를 굉장히 많이 한 처리여서 굉장히 강해요. 이 탄성도 굉장히 좋은데다가 굉장히 질기고 강한 처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하부가 굉장히 혹한 환경에 있었던 장비들은 보시면 이런 슈판 메인이 나가는 경우는 좀 굉장히 드문데, 이 슈판과 슈판 연결하는 부위 요런 부분들이 많이 찢겨진 장비들을 좀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거를 사용했던 운전자가 굉장히 어떤 좀 굴곡이 심한 지형에서 이렇게 많이 좀 혹한 그런 작업을 많이 한 거니까, 그것도 좀 중고 장비를 보실 때, 선택을 하실 때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블레이드 쪽으로 한번 좀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블레이드에도 실린더가 있으니까 누유가 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블레이드가 이제 간혹가다 어떤 장비들은 이렇게 뒤틀린 장비들이 있어요. 그래서 뒤틀린 장비들이 있는데, 그거는 육안으로 봐서는 잘 확인이 안 되는데, 블레이드를 좀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서 어떤 마찰음 같은 게 끼익 하는 마찰음 같은 게 있는 건지 좀 확인을 해 보시면 좋고, 저희도 옛날에 중고 장비를 가져왔던 것 중에 블레이드가 뒤틀려서 어떻게 빼지도 못하고 넣지도 못하고 굉장히 좀 난감했던 상황이 있어서, 그거는 좀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요. 하부 쪽에서 보셔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또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그 유압류 누유가 있는지를 좀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거를 보시는 방법은 그 장비를 이렇게 해서 들어서 바닥 쪽을 좀 보시거나 아니면은 그 링기어 쪽, 저쪽 부분에서 이렇게 새는 부분을 보시면 좋은데, 이게 왜 이쪽에서 하부 쪽에서는 누유가 있는 게 중요하게 되냐면, 그 일반적으로 뭐 부음 호스라든지 MCV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호스들을 갈기도 굉장히 어렵지만, 이 하부는 그 터닝 조인트라고 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회전을 해도 그 유압을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부품들이 있는데, 이 하부 쪽으로 들어가서 호수를 갈기가 어떤 장비들인지 대부분 굉장히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부 쪽으로 누유가 있는 거는 호수 갈기가 뭐 호수 값은 그 호수 그 부품비는 많이 들지는 않지만, 그 호수를 갈거나 이런 부분이 좀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좀 조금 면밀히 좀 한번 보셔야 되고, 하부 쪽에가 누유가 있는 부분은 좀 면밀히 한번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부 쪽에 누유가 있는 거는 좀 작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면밀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상부 쪽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유리, 이렇게 탑이 있는 장비들 보면 유리창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리가 깨진 장비들이 간혹 가다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통 뭐 국내 장비든 외국 장비든 보면 창문이 깨서 창문만 갈지 그러면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창문을 갈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결국은 그 뭐 실리콘이라든지 어떤 접착제 같은 거를 붙어 있는 틀을 꺼내서 그 틀을 분리를 해서 다시 창문을 넣고 틀을 조립을 해서 넣어야 되는 대부분의 그런 형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창문 갈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좀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그 문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게 보면은 생각보다 부품 값이 싸지가 않아요. 문짝이 지금 이 차도 보면 조금 찌그러져 있고 그런데, 그래서 그런 것도 선택을 하실 때 그 좀 깔끔한 성격이시라 그러시면 그 창문 같은 게 이렇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휘어 있거나 이런 거는 좀 면밀히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창문이 밖으로 이렇게 열어서 밖으로 걸쳐서 밖에 나와서 노출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밖이 좀 부서진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좀 면밀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육안으로만 확인을 해서 그 좀 살펴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요. 그 육안 검사를 하면서 사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중고 장비다 보니까 어딘가 반드시 파손이 돼 있고 뭐 고장이 나 있고 이런 경우를 만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거기서 좀 핵심적으로 잘 보셔야 될 건, 뭐 어떤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비용이 이제 어떤 그 비싼 비용이 들어가게 될지, 좀 싸게 뭐 적은 비용이 들어가게 될지를 좀 잘 판단을 하시는 게 좀 가장 중요할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시고, 장비를 이제 중고 장비를 처음 봤을 때 육안으로만 얼핏 이렇게 봐서 확인하는 것 정도를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